땅끝부터 우주까지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이론에서 일상으로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강의를 지금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는 지구의 기후변화의 부분에 있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넘버 8을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또 오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것 중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자,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즉 인간의 활동에 의한 요인으로 해서 나눠서 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인데, 그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럼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기후. 자, 기후변화에서 기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후. 기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상이라는 말이 있고 기후라는 말이 있는데, 기상은 하루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걸 그대로 측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후는 이러한 기상들을 한 평균적으로 어떤 기간을 매겨. 뭐 예를 들면 30년 정도를 보통 매기는데, 이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기상을 얘기해요. 평균적인 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지역의 7월 달의 날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7월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덥고 습하다. 그게 뭐 대충 온도로 따지면 뭐 한 30도 내외 이렇게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후가 뭐였네요? 변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더 뜨거워졌어. 예를 들어서 원래 30도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이 여름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게 돼. 와, 이러면 진짜 극심한 더위가 몰려올 텐데,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즉,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요즘에 단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시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은 뭐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기후들이 변해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좀 따라오셔서 오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생겼죠? 네, 여러분들 더 선명하게 소리 들으라고 마이크를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후변화의 이제 자연적인 요인을 볼 건데요. 이 자연적인 요인은 사실 외적 요인이랑 내적 요인이라는 걸로 좀 나뉩니다. 네, 내적 요인이랑 외적 요인이라는 걸로. 자, 외적 요인은 말 그대로 지구 바깥에 있는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거, 뭐 혹은 지구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적 요인은 이제 지구의 안쪽에 있는 거, 지구 아예 안쪽에 있는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얘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면 좋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첫 번째가 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원. 네, 타원. 자,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린 거 있죠? 이것처럼 찌그러진 원을 얘기해요. 이렇게 찌그러진 원. 자, 찌그러진 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찌그러진 원과 그냥 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타원, 그 다음에 얘는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이 우리가 더 접하기 쉬운 거니까 원을 보면 원의 정의 자체가 중심을 기준으로 다 반지름이 뭐한 것? 네, 같은 거를 연결한 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only one, 하나입니다.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정의 자체가 달라져서 얘는 중심이 두 개가 돼요. 우린 이런 걸 초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초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연결된 선들이 다 같은 것들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이 타원 궤도라는 거예요. 이 타원 궤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쉽게 태양이 그냥 이 가운데 이렇게 띡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타원이 이 초점 중에 하나인 곳에 있다는 거죠. 타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태양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 지구가 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돌 때 이제 태양이랑 가까운 부분이 생기고 태양이랑 멀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태양이랑 멀어지는 부분, 자, 가장 먼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일점. 그다음에 얘랑 가까운 여기를 우리는 근일점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좀 단어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만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먼 점과 태양에 가까운 점.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이름 굳이 안 붙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일점, 근일점이 있다는 게 있을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요거에서 이제 계절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다른 색깔로 그릴까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네, 태양. 자,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 선생님 양쪽에 다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라는 놈이 기울어져 있죠. 몇 도? 23.5도. 자, 그래서 이 지구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왔을 때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계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계절이 왜 달라지냐 물어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왜 일어나요? 하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계절이 왜 달라져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자전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적도를 한번 표현할게요. 자, 얘가 이제 자전축이고요. 이게 적도선이에요. 자, 적도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적도의 북쪽.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 그다음에 여기는 남반구, 여기 북반구.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는 어디에 계절을 좀 보고 싶을 거냐면, 계절 중에서도 우리는 북반구의 계절만 좀 볼 거예요. 물론 남반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북반구. 근데 왜 북반구냐?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북반구의 계절을 좀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북반구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1번 그림은 이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여기에 이렇게 쫙쫙쫙 받고 있는 거죠. 근데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가 가다 마는 거야. 다 어디로 가냐면 남반구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반구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여기는 온도가 높고요. 여기는 북반구의 온도가 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4계절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걸 뭐라 그래? 이때를 그래서 여름. 그 다음에 가장 낮을 때 이때를 겨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겨울.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면 이제 얘가 이렇게 삥 돌 텐데 여기서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여기가 가을. 그 다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게 뒤편이 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절을 구별하는 것까지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을 가리키고 있는 게 여름, 태양을 가리키지 않고 있는 게 겨울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 자전축 공전 방향 따라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 한 번만 해볼게요. 선생님 좀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얘가 자전축입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일점에서의 지금 우리 북반구의 계절은 뭡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근일점에서 지금 자전축이 위에 거만 봐, 북반구만. 위에 쪽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겨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름, 여기는 가을, 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전 지식이고요. 이제부터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사전 지식을 활용할 건데, 자, 우리 외적 요인의 첫 번째인 걸 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차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네, 세차 운동. 차를 닦는 운동이 아니라요. 네, 팽이가 마치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듯이 도는 운동을 얘기해요. 마치 여기 이제 축이라고 하면 이 축이 이렇게 서 있을 땐 이렇게 당연히 돌겠죠.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슉슉슉. 그럼 얘를 위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팽이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냐면 26,000년이에요.
26,000년을 주기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있던 애가 세차 운동으로 한 바퀴 딱 돌았다. 자, 그러면 돌아서 이 상태가 됐다. 그럼 이게 얼마? 이게 26,000년이야. 자, 그럼 이랬던 애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있던 애가 돌아서 그대로 오면 26,000년인데 지금 절반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3,000년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때. 그러니까 주기니까 한 바퀴 도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거의 딱 절반인 13,000년이 딱 전반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차 운동 때문에 각 위치에서 계절이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잊으면 안 되는 게 기후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기온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기후가 변하는 것도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보면 좀 그림이 작긴 한데 현재 상태를 볼게요. 현재 상태. 자, 현재에는요, 여기 있는 계절들이 써져 있는 건 다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 자,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겨울. 그럼 우리 적용해볼까? 겨울이니까, 자, 자전축 이 위쪽이 태양을 바라봐야 돼? 태양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요 방향으로 그려져야겠죠. 그 다음에 원일점 여름이래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일점 겨울, 원일점 여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현재. 근데 얘가 이제 13,000년이 될 거예요. 13,000년이 되면 얘 어떻게 된다고요? 이 축이 이렇게 있던 게 돌아버린다고 했죠? 돌아. 근데 13,000이니까 반만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근일점에 있던 게 뭐가 돼요? 여름이 되고요. 원일점에 있던 게 겨울이 돼버립니다. 선생님, 저게 뭔 차이인데요? 자,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근일점, 태양에 가까운 점. 원일점, 태양의 먼 점. 자, 현재에는 태양에 가까운 점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인데 태양에 가까워. 그랬던 애가 원일점이 겨울이 돼버렸죠. 같은 겨울인데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북반구의 겨울이 어떻게 될까요? 요 근일점일 때보다 원일점일 때 더 춥겠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는, 자, 원일점일 때 여름과 근일점일 때 여름 중에 누가 더 더울까요? 근일점일 때 여름이 훨씬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보다 13,000년 후의 온도 차이가 훨씬 커졌다. 이 얘기가 핵심인 겁니다. 자, 그거를 옆에 표로해서 같이 보게 되면, 자, 북반구 현재 겨울 여름이었는데 13,000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근일점이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일점이 겨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까운 겨울이었던 게 먼 겨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멀리 있던 여름이 태양에 가까운 여름이 되니까 기온이 상승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보다 온도 차이가 훨씬 커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도 차이가 커졌다.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연교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연교차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13,000년에서 또 13,000년이 가면 현재가 돼버리죠. 현재와 같은 게 돼버릴 거잖아. 주기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연교차 어떻게 될까? 감소할 거야. 그 경우를 이 남반구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남반구는 항상 계절이 북반구와 반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일점의 여름이었던 얘가 어떻게? 원일점의 여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름이 같은 여름인데. 겨울은 겨울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얘는 떨어질 거고, 아니 여기죠. 여기 증가할 거고, 여기는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온도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연교차가 차이가 난다는 거. 뭐 때문에? 바로 여기 걸어놨는데 세차 운동 때문에. 근데 외적인 요인들의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연이 되게 깁니다. 네, 욕한 게 아니라 그 주기가 매우 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경험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긴 거. 뭐 26,000년을 사실 수 있다면 경험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요거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두 번째. 자, 외적 요인의 두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지구 자전축 경사하게 변합니다. 세차 운동에서 이 자전축 자체가 회전한다는 것도 했는데, 이 회전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변해요? 경사각이 변하는 거야. 지금 몇 도? 23.5도 이렇게 길어졌던 얘가
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전 지식할 때 했던 게 경사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생성이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계절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 계절이 왜 생성이 됐다고? 즉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전축이 네,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 자, 그러면 계절이라는 게 잘 생길까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받는 거나 여기서 받는 거나 비슷하게 되겠지. 맞아? 같은 북방울 여기서 이렇게 주는 에너지나 여기서 주는 에너지나 물론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주는 거나 여기 주는 거나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줘야만 아 여기는 남반구가 더 받고 있고 여기는 북반구가 더 받고 있어요. 태양빛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절이라는 건 모호해진다. 즉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뚜렷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자 계절이 뚜렷해지고 모호해진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름과 겨울을 한번 생각해봐. 자, 여름은 더워야 여름인 거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인 거죠. 근데 여름이 덥지 않고요. 겨울이 춥지가 않아요. 둘이 비슷하대요. 자, 그럼 얘네들 여름, 겨울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 그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경사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경사각이 커지면 뚜렷해진다. 즉 여름은 여름인데 더워진 여름. 겨울은 겨울인데 더 추운 겨울. 이렇게만 해서 그런데 이걸 더 극단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 이렇게 볼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태양 다른 요인 다 무시하고 태양이 여기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랑 아예 이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생각해 볼래요? 네, 누워있을 때. 자, 사실은 그럼 이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차이가 생기냐면 얘네들이 차이가 생겨요. 자, 봐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북반구건 남반구건 똑같이 에너지를 받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건 간에 똑같이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이 별로 변할 일이 없어요. 똑같은 온도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누워버리면 남반구만 더럽게 태양 에너지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북반구만 태양 에너지 엄청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북반구는 막 냉동이야 냉동. 근데 여기는 북반구는 막 싸우냐 거의 더 죽을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극단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한번 극단적으로 그려보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경사각 때문에도 뭐 할 수 있다? 기온이 변하니까 기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아까 세차운동에서 26,000년은 되게 중요했다면 여기서 41,000년이라는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문제에서 다 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때는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변한다. 즉 21.5도니까 이때는 경사각이 어떤 거예요? 경사각이 낮은 거. 24.5도는 경사각이 큰 거. 자, 그럼 경사각이 낮은 이때가 계절이 어떻게 된다고? 계절이 모호해지고 이때가 그냥 뚜렷이라고만 쓸게요. 뚜렷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경사각이 줄어들면 계절의 변화가 모호해지고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경사각이 커지면 더 뚜렷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예시를 써놨죠. 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태양의 뭐를 또 변화시키기도 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을 텐데요. 남중고도라는 걸 변화시킵니다. 자, 남중고도라는 건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을 때예요. 뭐라고요?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을 때.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판을 꺼내오면 자, 극단적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정도의 각을 갖고 있겠죠. 이게 최대로 높이 뜬 거겠죠. 이걸 우린 남정구도라고 해요. 이렇게 있는데, 자, 반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누웠다고 해봅시다. 누웠다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똑같이 북반구. 여기가 이제 북반구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돌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야.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건데 얘 기준에서 여기를 볼 거야. 이 각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즉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진다. 뚜렷해진다. 이 말은 어떤 말하고도 같게 쓸 수 있냐면 남중고도 차이가 커진다라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 위의 얘기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자세히 그려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졌다. 남중고도 차이도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 그래서 여기에 남중고도도 변화시킨다. 남중고도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만 일어나게 되면 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방향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운동처럼 계절이 근일점, 원일점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냥 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지냐, 모호해지냐 이 차이만 있다라는 걸 알겠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던 자전축 기울기 변화입니다. 외적 요인의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자전축의 변화만 가지고 얘가 이제 돌고 있느냐 아니면 얘가 이렇게 더 기울어지냐 마냐 이런 걸 얘기했다면 이번엔 그 자전축이 아니라 공전 궤도를 건들 거예요. 아 참 엄청나게 건드려도 돼요. 네, 공전 궤도를 건들 건데 자, 이 공전 궤도를 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설명할게요. 자, 아까 처음에 사전 지식에서 했지만 우리가 타원과 원의 차이를 좀 봤었죠. 타원은 중심이 두 개, 원은요 중심이 하나야. 얘네가 궤도가 같다 하더라도 얘는 중심이 항상 두 개고요, 얘는 중심이 항상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 공전 궤도도 역시 이랬던 타원이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원이었던 궤도가 타원 모양의 궤도로 바뀌기도 한다. 얘네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할 거냐면 이심률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이심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찌그러진 정도. 그럼 이 이심률이 크면, 자, 이심률이 크다. 자, 이심률은 사실은 이제 긴 반지름 분의 이제 뭐 긴 반지름 빼기 뭐 짧은 반지름 이런 걸 뜻하는데 이심률이 크다. 자, 이심률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 찌그러졌다는 얘기예요. 엄청 찌그러졌다. 엄청 찌그러졌다. 이심률이 크다면 찌그러졌다. 반대로 이심률이 작으면 원에 가깝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씨로 쓰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편하겠죠. 자, 이심률이 보통 이제 여기다 쓰면 자, 이심률이 보통 0에서 이제 1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그럼 0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0 동그라미죠. 그래서 0일 때가 원이에요. 이때가 원. 자, 1이죠. 선이죠, 선. 그래서 1일 때가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면 원에 가깝고요, 1이 되면 직선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즉 작으면 원에 가까운 거고 크면 직선에 가까워. 자, 그러면 타원은 이 사이에 끼는 게 타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원래 타원이었던 애가, 자, 이렇게 있었던 애가 얘가 이심률이 작아졌대요. 자, 작아졌대요.
작아지면 뭐가 된다고? 20률이 작아지면 이제 원이 될 건데, 자, 얘를 좀 겹쳐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겹칠 거냐면 이렇게. 자, 원래 이랬던 애가 어떤 식으로 되면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선생님 왜 굳이 그렇게 그렸나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원래 초점이 두 개였죠. 이랬던 애 중에 하나가 중심이 되면서 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초점이 두 개 중에 여기에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태양은 변하지 않고요. 이 궤도 자체가 이 태양이 원으로 되는 것처럼, 원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타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20률이 작아져서 원이 됐다면 이렇게 그냥 맘대로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항상 이 태양이 있는 이 초점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타원이 이렇게 있던 게 찌그러졌던 게 펴지는 걸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점점 중심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 빨간색을 찌그러뜨릴 거면 얘를 찌그러뜨리는데 태양이 한쪽이 어디론가로 가까워지게 찌그러뜨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 검은색을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엄청 멀었던 원일점이 있죠. 자, 이 원일점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태양한테. 반대로 근일점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자, 원일점이었던 애가 태양이 가까워졌고 근일점이었던 애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더라. 무슨 얘기야?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원래 적게 받던 애가 많이 받게 되고 태양에 가까이 있었던 애가 멀어지니까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실제로 응용을 해보면 자, 실제로 그럼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해봅시다. 자, 현재 상태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이 있을 때 원일점일 때 뭐? 우리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 그 다음에 이따 겨울이죠. 자, 그럼 얘를 20률을 낮출 거예요. 자, 20률을 낮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애매하게 그렸는데, 자, 이렇게. 즉 여기 있던 여름이 가까운 여름이 되고요. 여기 있던 겨울이 먼 겨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름이었던 애니까 여름이었는데 어떤 여름이 되는 거야? 온도가 높은 여름이 되는 거고 얘는 온도가 낮은 겨울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 프린트물에서 보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그림을 만들어 찌그러뜨리거나 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률이 원래 이게 현재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20률을 작게 만들었대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원일점이 가까워지죠? 그 일점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원래 가까이 있던 겨울이라 좀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멀어지니까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얘는 여름이 원래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운 여름이 되는 거지. 그거를 표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볼게요. 자, 북반구에 자, 타원형에서 원이 이게 이제 20률이 어떻다? 그러니까 20률이 높았던 게 20률이 낮아진 거다 라고 보게 되면 자, 여름이 원일점 거리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여름이 원일점 거리가 감소해 버리니까 기온이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자, 온도 상승. 그 다음에 겨울이 근일점 거리가 증가해 버리니까 온도가 하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보다 온도가 높아지고 하강해. 자, 연결차 어떻게 될까요? 연결차가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되더라도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 맞나요? 네,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20률 궤도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은요, 이런 지구의 이런 요소들 말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태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 자, 태양 자체가 또 건드려지면 또 많은 얘기들이 바뀔 수 있겠죠.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많겠죠. 반대로 태양의 활동이 작아지면 걔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적겠죠. 네,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 흑점으로 표현을 해요. 흑점으로.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얘기여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흑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 왜냐면 얘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가 외적인 요인 끝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혹은 선생님처럼 이런 뭐 입체적인 도구를 활용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연적 요인의 이제 자연적 요인의 마지막 내적 요인입니다. 이번엔 지구 안에서. 자, 이제 지구 밖에서 우주상에서 변화하는 건 끝났고요. 지구 안에서의 변화를 볼 건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산이 분출한 경우입니다. 자, 화산이 분출해. 자, 화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뻥 하고 터졌네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화산재가 나옵니다. 자,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려요. 하늘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자, 여기에서 오던 태양빛이 올까요? 못 올까요? 태양빛이 오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태양빛이 우리 지표로 도달하지 못하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어서 요거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킵니다.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기온을 낮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화산재가 방출이 되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이거지만 요거를 우리 고급스럽게 반사율이 증가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사율이라는 건 반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반사라는 건 나한테 흡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반사라고 하는 건 흡수가 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보면 화산재가 여기 하늘에 있으니까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한테 이 태양빛이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사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흡수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빙하입니다. 자, 빙하도 역시. 자, 이 빙하가 하는 역할이 뭐게요? 자, 이 빙하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이 빙하의 역할이 뭐냐면 반사율을 높이는 애입니다. 자, 빙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겨울에 스키 타거나 스케이트 탈 때 선크림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게요? 나타요. 왜 나타나면 얼음 표면 자체가 매끈매끈하고 눈 표면 자체가 매끈하다 보니까 태양빛 오는 걸 다 반사시켜요. 튕겨요. 그게 다 어디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빙하, 얼음은 반사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빙하의 분포도 당연히 그럼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반사율이 크다는 건 그만큼 땅에 흡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빙하 면적이 감소했네요.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면적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가 감소한다는 건,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건 반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지우고 써볼까요? 반사율이 요 얘기는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흡수를 높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흡수하는 게 많아지니까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는요 이제 우리가 판 구조론을 배우게 되면 알 텐데 판 구조론 자체가 대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대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와 대륙이 서로 멀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대륙이 모여 있으면 그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하나 이렇게 크게밖에 안 그려져요. 근데 대륙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 대륙끼리 몰려 있을 때보다 바다의 표면적이 되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대륙과 바다의 비열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공룡이 살았을 때 이때하고 우리가 지금 살 때하고 또 다릅니다. 기후 자체가. 공룡이 살았을 때는 지구 자체가 되게 온난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추운 편이에요. 그걸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고요. 그다음 식생의 변화. 이 식생의 변화도 역시나 똑같아요. 반사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여기 많으면 당연히 태양빛이 내 밑으로 안 오잖아. 근데 여름에 더우면 어디가? 여름에 더우면 그늘 밑으로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이런 내적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우리가 뭔가 우주를 나갔다 온 느낌인데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지구 안에서 자연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나눠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니까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이나 언제나 여러분들 개인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